네, 미국 증시 마감된 지 한 20분가량 지났고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입니다. 디즈니 실적 호조로 급등, 테슬라는 피로감으로 하락, 특징주고요. 에너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이양용 위원님과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법인세 인하 정책 예상 효과는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이 법인세 인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 그 섹터별의 영향 팔로우업 해볼까요? 네, 주시장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표현하건 트럼프 플레이라고 표현하고 뭐가라고 표현하건 간에 주가 이제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요. 오늘까지 3일째 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 테슬라 얘기도 나왔지만 테슬라가 대표적인 주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테슬라는 오늘도 상대적으로 6%가 떨어지고요. 모처럼 또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디즈니도 6% 올라가는 약간의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요.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도 다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구체적인 미국 기업의 실적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없겠죠. 다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약간 덜 좋아지거나 아니면 분리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기존의 21%에서 15%로 이제 내린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원 하원 다 통과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얼마만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양쪽에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들 자료를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의 기준을 보면 향후 2년 동안요 20% 정도의 수익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법인세를 1% 인하할 때마다 기업이 이익이 1% 정도 늘어날 수 있다. S&P 500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6% 정도 6%포인트가 떨어지면 이익이 6% 기존 전망보다 기존 분석보다 이익 증가 폭이 6%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일단 아주 쉽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주당 이익 전망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보다 약간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주당 이익이 한 6% 정도가 아니라 한 4%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거를 섹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섹터는 11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방법은 제일 위에 있는 임의 소비자가 EPS 베네핏 하면서 6%가 넘게 나오고 있죠. 정확히 보면 6.8%가 나오고 있으니 그 법인세 인하 효과만으로도 평균적으로 6.8% 정도 임의 소비자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재 정도가 평균 S&P 평균 4%보다 더 위로 더 이익 증가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 기술, 에너지 등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우리가 조금 더 평가라는 걸 얘기해 보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기술업종은 상대적으로 S&P 전체 평균 대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 인하만큼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 더 확보할 수 있고 이자 비용 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호재 인식하는 건 맞다. 특히 투자를 할 여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법인세 깎아줄 만큼 그런 관점에서 호재 인식하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소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가 있고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이제 먹거리인데요. 아무리 법인세를 깎아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물건값을 더 깎아줄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계란을 하나 먹던 걸 2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비재 중에서는 임의 소비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력도 생기고 회사에서 법인세가 깎아주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가구당 소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럼 가구에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살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4, 5, 6년 탔는데 이거 조금 고장 나고 고쳐야 될 비용 대비 새 차를 살 때 좀 여유가 생기니까 새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임의 소비자의 역할이 제일 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가 어떤 것이 있겠냐는 것인데 그냥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역시 자동차 분야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GM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동차가 되겠고요. 역시 물건을 살 때 보면 선택적으로 사는 것이 임의 소비재 대표적인 또 하나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같은 경우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냉장고도 새로 살 수도 있고 대표적인 가구류 있지 않습니까? 가구류 뭐 소파를 새로 산다거나 침대를 새로 산다거나 매트를 새로 산다거나 이런 가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물건에 소비하는 창구는 지금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 좀 아주 살아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홈디포도 비슷한 개념.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 여행 관련이 마찬가지. 여행이 안 가도 되는 건데 선택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킹홀딩즈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호텔, 메리알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도 암직한 쉽게 들어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임의 소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것도 역시 ETF를 한번 관심 있다 그러시면 11개 섹터 중에 임의 소비재를 섹터를 갖고 있는 건 네. XLY라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 ETF를 사시면 미국 S&P 500에 내에 있는 임의 소비재 말씀드렸던 제가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든 종목을 커버하는 거 바로 XLY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임의 소비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그 감세, 그 법인세 인하 그 공약과 관련해서 그 효과 예상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D-7일. 수능이 끝났는데 이게 무엇냐 싶죠. 네,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딱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겠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아마 미국 주식을 2020년대 4, 5년 전에 막 처음 시작하신 분은 테슬라부터 시작하신 분이 많겠고요. 지금은 또 엔비디아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 주식을 경험하시고 또 반대로 엔비디아가 없어서 속상하신 모든 대표적인 주식이 되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7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 마침 최근 들어서 반도체 지수가 약간 반도체 섹터가 좀 약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모습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인 반도체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 주당이 0.74달러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게 맞추거나 이 정도에서 위로 맞출 가능성이 크겠고요. 예상 매출은 330억 달러인데 엔비디아는 특이하게도 매 분기 향후 그 다음에 내년 그리고 24개월 정도까지 러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한 8분기 중에 7분기의 주가가 실적 발표는 상당히 좋았는 반면에 지난 분기는 약간 재미없었죠. 오히려 주가가 7, 8%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요. 그렇지만 또 한두 달 지나서 주가는 또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주증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긍정적 실적이 나오면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도체주의 반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한편 미주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주식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한번 그저께인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증권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최근 들어서의 젠순왕의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에 일본에서도 와서도 AI 전체적인 세미나를 하면서 또 한 번 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가 주식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 실적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찾아라. 예, CNBC에서 오늘 심층적으로 다뤘는데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30%가 이제 폭등했는데 그와 관련한 그 기업들까지 같이 살펴보자라고 해서 밀접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주식 상승할 만한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을 좀 찾아봐 주신다고요? 네, 비트코인은 뭐 엄청나게 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추세를 가다면 10만 달러 금방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9만 달러 넘는 뉴스 나오더니 또 잠시 뒤에 지나고 보면 또 8만 7, 8자로 떨어져 있고. 오늘은 좀 주춤한 거.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360일 내내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맞아요. 지금 비트코인과 상관관계 높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시각을 CNBC가 갖고 상관관계 높은 걸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시가총액이 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 60일 동안 비트코인과의 가격관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비트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0.8이 그러니까 일이 올라갈 때 일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0.8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기업들을 한 10개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리스크하고 좀 들어봄직한 기업들은 코인베이스라든가 마라홀딩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이트즈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이 회사 자체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가 되겠고요. 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비트코인의 자체에 대한 노출보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핀테크에서 집중돼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저께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ARKF ETF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좀 편안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10만 달러를 갈까요? 그게 또 언제인지도 좀 중요한데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요새 비트코인입니다. 상관관계가 깊은 기업들 찾아봐 봤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배당의 계절입니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오늘 그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는 연말이 되면 관심 많이 갖는 배당인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 3%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들을 10개 꼽아주셨다고요? 네, 이건 이제 밸런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종목을 찾은 건데요. 배당 투자하면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미국 주식 이제 처음 하실 때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 많이 있고 어찌 듣다 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에 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가분 혹시 저희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배당을 기본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뭐 7%, 8%, 연 10%가 넘는 배당 미국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그걸로 은퇴해서 잘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의 얘기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주가가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제시하는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 들으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지금 이 S&P 평균이 한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2배 그러니까 2.5에서 3% 정도 약간 그 이상의 배당 수익률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익이 안 나거나 이익의 성장이 없는 것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당 이익이 2025년에도 내년에 10% 이상 그리고 예상 기준 PR이 너무 높으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예상 평균 PR이 지금 S&P 500보다 좀 비슷하거나 낮은 것들 오늘은 20배 미만을 갖고 뽑아놨는데요. 거기서 뽑은 주식이 오늘 보여드린 표로 정리한 10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10종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